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퀴즈 네 번째 동강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직선을 만드는 스크립트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스트리트 라인.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포인트를 갖는 이제 직선을 만들게 되고요. 이 스트리트 라인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포인트 넘버 창이 뜨고요. 이제 여기에 뭐 100개 이렇게 포인트 개수를 정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총 100개의 포인트를 갖는 100개의 포인트를 갖고 이제 등간격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리겠지만 차근차근 해보겠고요. 창은 왼쪽에는 SDK 문서를 지금 보고 있고요. 이거는 스크립트 사전이죠. 파이썬 스크립트의 사전이고 이제 이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창을 비좁게 쓰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크립트 매니저를 실행해서 자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매니저를 꺼내주고 자 파일에서 new 해서 이제 새 스크립트 파일을 만듭니다. 자, 기본 코드는 이제 여기에 다 정해져 있고요. 자, 이제 여기 GUI 메시지 코드를 삭제하고 지우고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이렇게 이제 엔터를 치고 앞 공간에 스페이스바 4개를 비워 두거든요. 이제 이게 탭인데 자, 탭 키를 한번 눌러도 되고요. 요 줄을 잘 맞추셔야 이제 오류가 없습니다. 자, 이거 항상 항상 이제 기본 그 룰이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스플라인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플라인과 관련된 단어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스플라인을 쭉 찾아보는데, SDK 문서에서 앞쪽에 이렇게 이제 두껍게 보이는 요거는 바로 펑션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제 얇은 글자들은 문서 안에 어떤 내용 중에 자 그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스플라인과 관련된 자 이렇게 이제 코드들이 보이는데 스플라인 오브젝트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뭐 스플라인 헬프니 스플라인 데이터니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스플라인 오브젝트고 자 스플라인 오브젝트 이렇게 이제 어떤 코드들을 보면 init이라는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플라인 오브젝트를 스크립트로 만들 때에는 반드시 포인트와 타입을 정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nit이라는 거는 생략이 가능한 거고 스플라인 오브젝트 가로치고 개수와 타입을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유저 데이터나 스크립트가 특정 오브젝트를 불러온다 그러면 이제 요 스크립트 init이라는 부분이 생략이 되지만 자, 스크립트로 만들 땐 자, 저런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플라인을 변수 이름으로 잡고 자, C4D 스플라인 오브젝트. 자, 요 대소문자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뭐 조금 어렵다면은 항상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를 치고 자, 이제 포인트 카운트 값 이제 2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id는 id0, id1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카운트는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타입이 들어가는데 자, 타입은 자, in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 자, 이거는 인티저의 약자죠. 정수라고도 이제 정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리니어, 큐빅, 뭐 아키마, 비스플라인, 베지어 이렇게 있는데 순서대로 0, 1, 2, 3, 4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름을 써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자, 써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에러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
정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보이면 자, 이렇게 C4D 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C4D 스플라인 오브젝트를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제 스플라인이 올라가 있고요. 이 올라가 있는 스플라인은 이제 두 개의 포인트를 갖고 이 두 개의 포인트를 하나하나 일단 직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로 포인트의 포지션을 잡아 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의 포지션을 보려면 자, 여기에서 자,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포지션을 자,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에는 포지션을 물어보는 코드만 존재를 합니다. 이쪽에는 상당히 많이 찾아야 됩니다. 이걸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냥 경험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통 이제 뭔가를 지정할 때는 set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인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찾기는 좀 힘들겠죠. 포인트 오브젝트에서 자, set point라는 요 코드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고요. 자, 요 set point는 id와 포지션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오브젝트에는 스플라인이 들어가는 거고, 자, 스플라인 포인트, 스플라인 오브젝트, 스플라인 점 set 포인트 id 포지션 이렇게 되고요. 포지션은 벡터 값을 받고 있네요. 벡터 값을 받고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 set 포인트 자, 0 id 0 id 0 자, 여기서는 C4D 벡터 자,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벡터에는 이제 이렇게 0이라고만 써도 됩니다. 그러면 XYZ에 동일하게 전부 다 0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같은 값으로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랑 요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C4D 벡터 0 0 100 100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한 거를 영어로 말하는 이유는요. 이제 가끔 외국에서도 보시기 때문에 외국 유저들을 그나마 이제 단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냥 그러니 하시고요.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도큐먼트에 현재 작업창에 자, 스플라인을 추가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추가를 해야 되니까 뭐 add 혹은 뭐 create, make 이런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insert 오브젝트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insert base document insert object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또 요 코드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씬에 추가하는 거고요. 추가를 하게 되면 항상 맨 탑에 오브젝트 매니저 탑에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자, DOC 다 약속된 거 몇 가지 있는데 뭐 OP도 그 중에 하나고요. 편하죠. 뭐 미리 약속을 해놨으니까 DOC insert object spline 자, 이렇게 하고 자, 실행을 하면 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자, 여기 이제 뒤늦게 나타나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execute 실행을 하면 현재 아무 반응이 없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반응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반응이 한 단계 늦는 이유는 리플래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씬 리플래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씬에 오브젝트가 새로 생성이 되면 반드시 C4D 이벤트 add라는 코드를 넣어서 씬을 한번 리플래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바로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하나 더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 작업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되게 자 doc 자 set active object 이렇게 하고 자 spline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set active object 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가서 보시고요. OP 요거는 이제 오브젝트 타입을 쓰라는 거죠. 오브젝트 지금 스플라인으로 잡혀져 있고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생략이 된다는 거죠. 생략. 그래서 뭐 여기 셀렉션 add가 있고요. 셀렉션 new가 있고 빼기가 있죠. 자,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큐브를 하나 자,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큐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요렇게 하고 셀렉션 add를 하면은 C4D 셀렉션 add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고요. 자, 요거를 셀렉션 new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선택을 가져오겠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인 거죠. 이제 이렇게 만든 스플라인을 보면 지금 현재 오브젝트에 자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뷰포트에 스플라인이 있는데 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자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자 포인트 두 개를 만들고 제가 이렇게 움직였더니 리플래시가 또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스플라인을 만들고 자 오브젝트를 잠깐 이렇게 위에다 놓고 보면 자, 오브젝트를 위에다 놓고 보면 자, 포인트 모드에서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선택을 하고 자, 이동을 하면 보이게 되죠. 자, 이거는 앞에서 스플라인의 포인트를 자, 포지션을 지정을 했는데 이게 씬에 그대로 반영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리플래시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C4D 이벤트 add라는 코드가 작동을 할 것 같지만 새로 생성된 거에 대해서는 작동을 하고요. 속에서 변화된 것들, 뭐 포인트 숫자가 바뀌었다든가 스플라인의 세그먼트가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속에서 바뀐 부분들은 이 이벤트 add가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들이 바로 이제 씬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 스플라인 메시지라는 걸 씁니다. 지금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놀아달라고 울고 있는데 울음소리가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놀아줘야 되는데 조금 미안합니다. 메시지라고 쓰고 자, 여기에다가 자, 메시지에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의 자, 형식을 보면 C4D 오브젝트 메시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C4D 어텀 메시지. 자, 요 코드인데요. 이게 C4D 어텀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포인트나 폴리곤, 엣지 그 어떤 내부적인 속성들, 기본 속성들 중에서 뭐가 바뀌었다. 뭐 어떤 걸 하고 싶다. 검사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지정하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게 이쪽 C4D 어텀에 있는 코드들입니다. 뭐 복사도 할 수 있고 이 get 클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 그 효과를 이 클론으로 get 클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메시지 있고요. 타입에
자, 메시지 포인트 체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폴리곤 체인지. 자, 여기 보면은 메시지 업데이트. 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고요. 이 중에 그냥 무난하게 쓸만한 게 이제 메시지 업데이트고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딱딱 구분지어서 포인트인지 폴리곤인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MSG 업데이트. 자, 몸에 좋은 MSG 업데이트. 자, 재밌어야 되는데 C4D. 자, MSG 업데이트. 자, 요거는 뭐다? 내부적으로 변할 때 씬에 오브젝트가 추가되고 삭제가 되고 하는 것들은 이벤트 업데이트. 개수, 포인트나 폴리곤 엣지, 내부 속성은 자, 메시지 업데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바로 포인트가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자, 위로 올리고 가면 이렇게 포인트가 보이게 됩니다. 스플라인 직선을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런 거 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이제 언두 코드까지 들어가야 되죠. 언두 코드는 여기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doc 스타트 언두.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언두를 시작하고 기록을 하겠다라고 이제 코드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 다음에 언두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add undo. 자, 언두를 쓸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만 구분을 하거든요. 새로 생긴 건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떤 옵션이 변한 건지. 오브젝트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 명령 뒤쪽에 오게 되고요. 뭐 포인트의 수가 변했다라든가 뭐 포지션이 변했다라든가 어떤 파라미터 값이 변할 땐 애드 언두가 앞쪽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변할 거니 지금의 상태를 기억하라라고 먼저 해야겠죠. 수치가 변하는 건. 그리고 뭐가 하나 추가가 되면 없던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뒤쪽에서 그것만 기억을 하게 시킨다? 뭐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이거는 뒤쪽에. 그 다음에 그 코드를 보면 요게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체인지는 before action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new는 after action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undo 설명이 이제 창이 작아서 안 보였는데 자, undo 타입은 new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밑에다가 doc add undo C4D 붙여줘야 됩니다. undo 타입 new 그리고서는 자, C4D and undo.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닫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실행을 하고 자, 이렇게 나왔네요. 데이터 15번째 그쵸. 제가 잘못했죠. 여기 보면은 타입이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여기 있죠. 이제 어떤 부분인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스플라인이 새로 생긴 걸 기억해라. 언두에 추가해라. 자, 다시 한번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자, 언두로 돌리면 사라집니다. 언두 코드는 이벤트 애드 요 앞에 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작동을 하면 뭐 되는 거니까. 자, 이름도 좀 바꾸죠. 이거 스플라인 set name 이거는 자, 문자니까 쌍따옴표 안에 넣고요. 스트레이트 라인. 자, 이렇게 하고 실행. 뭐가 또 잘못됐나요? 자, 보죠. 17번 end undo. 잘못했군요. 이게
DOC입니다. DOC. C4D 아닙니다. DOC 엔드 언두. 자, 여기 다시 지우고 실행하고 요렇게 자, 언두 코드까지 넣습니다. 네, 사소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C4D가 아니고 DOC입니다. 도큐먼트의 내용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정말 두 개의 포인트를 지정해서 바로 직선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이제 포인트 수가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코드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포인트 수가 10개면 포인트 넘버가 포인트 카운트가 10개면 자, 여기 보이는 set 포인트 코드를 자, 코드를 10번을 0부터 9까지 총 10 타임 10번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영어를 쓰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라이크를 눌러주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요 코드를 반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복 코드가 이제 요 핵심 코드가 얘죠. 그러니까 이제 for I in range E. 자, 이렇게 하면은 총 2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레인지가 2라는 거는 0과 1로 들어가게 되고 2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인지 뭐 10 그러면 9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간 요 코드를 자, I 값으로 제로를 I 값으로 넣습니다. I 값. 자, 그다음에 C4D 벡터 제로. 자, 요게 이제 요게 문제인데요. 요게 문제인데. 자, 우선 그냥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코드가 생겼고 자, 포인트는 이렇게 정확히 000에 겹쳐 있게 됩니다. 자, 반복을 하게 됐죠. 이제 필요 없는 코드를 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코드도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포스라는 변수를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쪽에 활용을 해보면 자, 요거는 원래는 네. 우리 집 고양이들이 힘이 넘칩니다. 이걸 과연 올릴 수 있을지 지금 대략 한 1시간 정도 뜬 건가요? NG까지 포함하면 1시간이 넘는 것 같은데 제발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자, C4D 벡터 네. 자, 포스. 자, 여기다 이제 포스가 이제 겹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하죠. 포스. 자, 두 번째 한번 요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0,0 0 이렇게 두 번의 0이 나오겠네요. 자, 요 포스 2라는 게 그 XYZ 0, 1, 2에 해당하는 요 포스 2는 요겁니다. 그래서 자, 포스 2를 I 곱하기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실행을 하면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요렇게 0 이렇게 100 두 개의 포인트가 0과 100을 갖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산수고요. 요 기본 벡터 값에 요 값만 치환을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뭐 3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볼까요? 여기에서 포인트 카운트가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고요.
자, 이제 조금씩 코드가 정돈이 돼야 되는데, 자, 스플라인을 만들기 전에 이제 포인트 카운트는 현재는 2개죠, 2개. 그래서 포인트 카운트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여기도 PCNT.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 이렇게 포인트 하나, 둘 나오게 되고요. 여기만 뭐 3,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100이라는 간격을 두고, 자, 스플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잠시 고양이를 재우고 왔고요. 열심히 뛰더니 뻗어 자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 카운트를 제어를 했는데, 이게 이제 포인트 카운트가 많으면 이제 무한정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정된 0에서 100까지의 길이 안에서 이제 위치를 잡게 하는 간단한 산수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하면은 0과 100이라는 코드가 나오는데, 자, 요거를 전체를 100이라고 보고요. 100cm라고 보고, 자, 이제 공식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i 이제 인덱스 넘버가 오고, 자, 인덱스 번호를, 자, 전체 카운트, 자, p 카운트로 나눕니다. 근데 나눌 때 빼기 2를 하겠습니다. 자, 빼기 2를 하면, 자, 이게 자, 요렇게 해주면 0부터 인덱스 번호 끝 번호까지 그 0과 100 안에서 그 등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보면, 자, 0 어디 갔나요? 자, 이제 이게 안 나오죠. 지금 보면 2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빼기 2를 해줬는데요. 자, 여기 뒤에 1.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소수점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 정수와 실수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만들어낼 때는 다른 코드 그 언어에서는 아마 정수 타입, 실수 타입 이거를 구분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소수점 자리를 표현을 하나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값이 소수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래도, 자, 보면은 이거는 안 되네요. 자, 뒤쪽에 해줘야 요게 먹네요. 자, 요렇게. 그래서 정수 타입으로 뭔가 계산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하면은 어딘가에 .0 이렇게 소수점 자리를 표현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소수점 자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10개로 한번 해볼까요? 10개.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잘 나오게 되죠. 자, 이제 포인트 카운트를 불러내는 코드를 하나 또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GUI 쪽에서 input이라는 코드를 또 검색을 해볼 건데요. input dialog라고 있네요. 자, input dialog. 자, 이게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input dialog, input이라고 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보통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그림은 없네요. 자, input dialog가 있고 텍스트. 자, 이거는 이제 보면은 라벨 스트링이라고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from C4D import GUI가 이제 필요한 건데요.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자, 코드를 실행하고 자, 여기에 GUI 인풋 다이얼로그 자, 인풋 다이얼로그 자, 여기다가 포인트 넘버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넘버라고 쓰고 자, 프리셋 이거는 미리 사전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뭐 2라고 쓰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포인트 넘버 2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다시 뭐 10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실행을 하면 자, 포인트 넘버 1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 넘버 값을 자, 포인트 넘버 값을 기본 2라고 일단 집어넣고요.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게 되는데 입력을 받다가 자, 여기서 입력을 받고 자, 숫자를 넣으면 좋은데 이제 실수로 문자를 뭐 이렇게 쓰게 되거나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 10 뭐 이렇게 오류가 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숫자를 바로 받을 수가 없겠죠. 숫자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뒤에 그 숫자인지 문자인지 검색을 하는 방법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 SDK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자, 이제 파이썬 숫자인지 검사하는 자, 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 isNumber라는 요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보면은 결론은 없다. 여기서 이제 답을 못 찾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digit이라는 코드를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코드가 어디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 요런 데 나오나요? 찾아보면은 검색 되게 많이 합니다. 숫자인지 확인할 때 쓰는. 근데 요거는 파이썬 쪽이 아닌 거죠. 여기서 하나 나왔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digit을 쓰면 정수만 true가 되고 실수형은 false가 떠요. 라고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고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isdigit이라는 코드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isdigit 하고 자, 이렇게 봤더니 자, 이렇게 쓰는 거다. 문자를 쓰고 isdigit을 하게 되면 뭐 맞으면 그러니까 정수 타입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기본 파이썬 쪽에 있는 명령어일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를 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인풋을 커스텀 카운트라고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입력한 숫자가 자, 2이던지 아니면 뭐 10이던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if 자, c count 자, 요게 is digit 그러니까 정수가 아니라면 is digit 자, 이렇게 하고 자, false라면 자, 정수로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 p 카운트는 10이 되는 거고요. 뭐 p 카운트는 2라고 하겠습니다. p 카운트는 2개가 되는 거고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맞을 때에는 자, p 카운트를 여기다 쓰죠. 네, 여기다 쓰고 p 카운트가 digit이 아니면 2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자, 만약에 요 코드가 없으면 생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략을 하고, 자, 실행을 하고, 자, 2라고 하면은 어디가 틀렸나요? 13번째 pCount 이렇게 되죠. 요거를 자, int 문자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 자, int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고 어디 갔나요? 계속 실행 오류가 나네요. 8번째. 죄송합니다. 자, 요 코드를 감싸야 됩니다. 이렇게 int 뒤쪽에다 감싸고 자, 실행을 하면 자, 제가 여기서 뭐 5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포인트를 갖는 직선이 나오고요. 자, 요걸 다시 제가 문자로 넣어봤습니다. 뭐 5개 문자로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정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수가 아니란 얘기고, 자, 이때 자, 요거를 자, pCount를 일단 문자든 정수든 받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서 pCount가 digit이 아니라면 자, pCount는 이미 앞쪽에서 문자로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자 타입으로 일단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커스텀 카운트는 자, ccount는 아니라면 pCount는 2개. pCount는 2개. 자, 만약에 맞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통과가 된 거라면 이렇게 하고 이제 pCount는 int ccount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실행을 하고 10개 오케이 하면은 잘 나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개가 나온 오류는 아닙니다. 자, 요거를 문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입력까지 받아봤고요. 이거를 이제 키보드 입력을 검사하려면 자, input state라는 게 있습니다. get input state. 자,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인지 키보드인지 이 코드를 검사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코드로 변환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그냥 클릭을 하면 디폴트로 그냥 클릭만 하게 되면은 바로 2개 포인트를 갖는 직선이 나오고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자, 요 입력창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요 입력창의 위치를 먼저 키보드를 검사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디 메모를 해놨다가 자, 베이스 컨테이너 일단 키보드에 대한 입력을 어느 공간에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 컨테이너라는 거를 자, 하나 잡고요. 위쪽에 있는 요 그 베이스 컨테이너니 뭐 베이스 오브젝트니 뭐 이런 개념을 좀 잡는데 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자, input state c4d GUI get input state 자, c4d GUI get 여기서는 요 c4d가 생략이 가능하죠. 왜냐면 from c4d import GUI를 했기 때문에 GUI만 쓰게 되면 c4d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한 코드입니다. 지금은 get
input state. 자, 이렇게 하게 되고요. 키보드 입력인지를 먼저 물어보죠. ask device. 자, 키보드 컨트롤 클릭을 할 거기 때문에 자, input 자, 키보드로 복사를 해서 자, C4D 자, 인풋 키보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모해둔 코드를 치겠습니다. C4D BFM 언더바 인풋 채널 인풋 채널 자 레슨은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레슨인데요. 자 뒤로 가면은 저기 이제 레스가 있는데 레스는 베이스 컨테이너 여기 BC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뒤에다가 BC 저도 이거 할 때는 매번 제 코드를 그냥 복사에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복사를 해두세요.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if BC 요게 대가로입니다. 대가로 C4D BFM input 채널 인풋 채널이 아니고요. 복사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퀄러파이어 자, 이렇게 넣고요. and 이거 붙이고 C4D 자, Q 컨트롤 맞나요? STRL 네, 요거를 그냥 메모해 두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코드를 치면 자, 만약에 이제 자, 이렇게 하면은 어디 오류가 났네요. C 카운트. 자, C 카운트가 먼저 선언이 돼야 되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else는 이제 앞쪽으로 빼서 사전에 요거를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false면 그냥 2를 집어넣고요. 2를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true일 때만 하죠. true일 때 자, 여기다 넣고 자, true일 때 자, 해보면 그냥 일단 생기고요. 컨트롤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다시 컨트롤 클릭 이제 스트링을 넣게 되면 문자를 넣게 되면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선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캔슬 개념이 없습니다. 컨트롤 클릭하고 자, 만약에 캔슬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캔슬도 반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캔슬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에는 중지를 해라 라는 이제 코드가 들어가겠지만 뭐 굳이 지금은 만들려고 뭐 지우면 되니까 뭐 캔슬은 넣지 않겠습니다. 또 고양이가 제 앞으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꾸준히 하셔야 되고 네, 타이핑도 해보시고 코드를 이제 하나씩 익히시면은 나중엔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도 읽어지실 거예요. 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다음에 또 5번째 퀴즈가 준비되는 대로 또 강좌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